저는 사실 최준 선생님께 굉장히 죄송한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항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 MC를 맡은 김정우입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과의 소통을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학교 언론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수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3명 중에 1명꼴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사제 간의 거리감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저희 전대방송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제 간에 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전남대에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 2분을 전대방송에 초청했습니다. 두 교수님 모두 담당 강의의 평점이 높기로 유명하신데요. 재미있는 강의로 벌써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네요.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문대학 사학과에 이번 학기부터 부임한 김한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 1일자로 여러분들 만나게 된 부흥문학과의 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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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두 분이 많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진행하고 계시는 강의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고 계신 수업과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 말씀해 주세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임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강의를 맡겨주시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항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말하기의 전략이라는 교양 과목,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인문학 이제 둘 다 교양 과목이고요. 전공 강의로는 1학기 때는 국어학의 기초와 이해, 그리고 2학기 때는 언어 정보의 이해와 실제라는 전공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긴 하지만 신임 교수에 대한 학대가 들어올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공이든 교양이든 해당하는 강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내용 구성이 가장 기본적인 것일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병행하는 것이 사실은 뭐 학생들이 그 해당하는 내용을 얼마나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부적인 구성 상황에 맞게 내용이나 개별적인 예시를 이제 선택하는 것,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나름대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사실 최준 선생님께 굉장히 죄송한데요. 저는 지금 이제 첫 학기라서 2가지 과목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전공 과목인데 이제 문화유산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고, 교양으로 역사 속의 도시들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좀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다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이 재미있었는가를 생각해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진짜 열정을 가지고, 진짜 애정을 가지고 막 너무 열심히 얘기하셨던 수업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주제를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저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전달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정말 꼭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은 맞춤법도 잘 지키고 바르고 고운 말만 사용할 것 같은데요. 혹시 최준 교수님께서는 줄임말을 사용하시나요? 사실 제가 국립국어원 신어조사 연구용역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에 이제 줄임말이 많이 포함이 되니까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때때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에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나 젊은 학생들과 소통할 때 보면 저는 줄임말은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이해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다. 조사를 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궁금했던 점이 맞춤법을 틀린 카톡을 받았을 때 지적을 하는 편이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편이신지. 괜히 지적을 했다가 그 전공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듣고 싶진 않아서 가능하면 자제하는 편이긴 한데, 정말 모르고 쓰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이상은 5번 이상 썼을 때는 지적을 해서 알려주는 편이긴 합니다. 뭐 최근에도 우리
저희 69회 신임 교수 단톡방이 있는데 카톡에 일부 교수님들께서 오타를 몇 번 이렇게 연달아 내셔가지고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 오타를 수정한다라는 의미로 한번 제시를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김한결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학과 학생들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김한결 교수님께서는 혹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느 시대로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서양사를 전공했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전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 일반인으로서 살기에 굉장히 힘든 시기다. 뭐 위생도 그렇고, 뭐 사회에 만연한 어떤 폭력, 그런 무질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번 겨울방학 때 학생들에게 역사적인 여행지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 곳을 추천해 주실 건지?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네. 프랑스를 추천하고 싶죠. 프랑스 파리를 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처음 파리에 이제 배낭여행을 가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게 됐거든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서 가능하다면 뭐 권하고 싶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수업이 없으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네네. 예, 일단 이번 학기 기준으로 보면 평일에는 수업이 없는 날이 없고요. 네. 그 교육이 저의 또 책무니까 당연하죠. 네, 매일매일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업이 없는 보통 이제 주말이죠. 근데 주말에는 사실 제가 그 광주에는 올 3월부터 처음 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광주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문화생활도 하고 싶긴 한데 아직은 낯을 가리는 편이라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빨래랑 그다음에 건조, 그다음에 청소 뭐 이런 것들 때때로 라면 조리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수업이 없는 날에도 주로 이제 광주에 계속 있을 때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도 연구실에 와서 10시, 11시, 12시까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생분들 저랑 뭐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주말에도 나오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평일에 죄송하게도 수업 없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아, 수신 선생님께. 그날은 이제 못한 일을 주로 하고요. 원고 마감이라든지 뭐 발표 준비, 논문 자료 조사, 여러 가지를 몰아서 하고요. 저도 그때 빨래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나? 뭐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네, 주말에는 저는 주로 육아 고스란히 육아에 매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져볼게요. 저희가 이 막간을 이용해서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동시에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교수 입장에서 더 선호하는 것은 조별과제 vs 개인과제. 하나, 둘, 셋. 개인 과제. 조별과제를 학생들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성과보다 함께 이제 팀 프로젝트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더 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개인 과제를 통해서 서로의 성과가 이렇게 또 적당히 평가가 되는 그런 방안을 저희도 선호하기도 하죠. 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이유인데 일단 학생분들이 워낙 이제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학생일 때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채점하는 입장에서도 개별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계기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저는 개별 과제를 더 선호합니다. 다음 중 더 싫은 것은 수업에 지각하는 학생 vs 출티하는 학생. 하나, 둘, 셋. 출티. 출퇴. 지각하는 것보다 그러면 출티가 더 안 좋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얄밉죠. 근데 사전에 얘기하면 안 될 건 없죠. 그 사정이 있어서 뭐 학과 행사가 중간에 좀 시작이 된다든지 해서 나가야 되면 사전에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근데 그 얘기 없이 가면 본인들은
여러 사람들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앞에서 보면 다 보이죠. 엄청 신경 쓰이죠. 아. 엄청 신경 네, 몰랐어요. 되게 알기 힘듭니다. 사실은. 다음 중 더 선호하는 것은 금요일에 수업 안 하기 vs 월요일에 수업 안 하기. 하나, 둘, 셋. 금요일. 금요일. 네. 아, 금요일이 약간 벌써 기분이 좀 좋잖아요. 주말이 빨리 오는 것 같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과제와 수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오늘은 또 어디서 밥을 먹지인데요. 전남대 근처에 있는 교수님의 또간집이 궁금합니다. 그 예향점이라고 아. 쌀밥집 많이 갔어요. 아, 한문에 네, 거기 너무 괜찮아요. 이해한 거. 그리고 요새는 국밥집 많이 갑니다. 아. 추워서. 저기 그 동대 쪽문 좀 위로 가면 네, 창편도 맞아요. 네네. 거기 가서 이제 석거국밥을 많이 아. 먹습니다. 맛있죠. 저는 주로 육류를 좋아해서 이게 좀 잘. 이제 인문대 1호관하고 2호관 사이에 있는 쪽문으로 나가면 있는 가게 여러 음식점들 가운데 제일 사실 선호하는 데는 생돈가스 한 2층에 있는 가게인데요. 생돈가스. 돈가스 모밀국수도 맛있고 돈가스가 위에 얹어져서 고명으로 오. 얹어져서 나오는 그것도 가봐야겠어요. 맛있고 그 다음에 또 치즈 돈가스하고 일반 돈가스하고 같이 배고파. 나오는 세트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네, 맛집 추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전남대에 앞으로 기대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내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데 이 시간을 이곳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동료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시간을 보내겠다. 그렇게 좀 더 생산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패배의식, 뭐 이런 피해의식 이런 거 가지지 말고 그렇게 자신감을 좀 더 가지고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학 생활을 한껏 즐기셨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못하는 게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껏 생각하고 파악하는 시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또 이제 교수가 그렇게 막 어려운 존재인가?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선배로서 막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써먹으셔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많이 오세요. 제가 환영을. 오늘은 전남대에 새로 오신 국어국문학과 최준 교수님, 사학과 김한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과의 소통은 대학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죠. 저는 오늘 촬영하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또 밸런스 게임도 하면서 교수님과 한껏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사제관계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 마무리를 하면서 방송 촬영해주신 두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어국문학과 최준 교수님, 사학과 김한결 교수님, MC를 맡은 김정우였습니다. 우리 국어국문학과 학생들 그 중에서도 사실 제가 올해 3월 1일 날 1일자로 여기 입학을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또 2, 3학번 국어국문학과 친구들하고 동질감이 있고 뭔가 연대감이 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서로 말놓자 뭐 이렇게 얘기 농담 삼아 하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재밌게 서로 학교를 함께 저도 아직 신임이고 신입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알아가는 그런 4년을 함께 또 보내고 또 그 뒤에도 다른 인연으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